안철수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 전대 개최를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전당대회 개최를 다시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문재인 대표가 끝내 거부할 경우 안 의원으로서는 탈당도 불사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문 대표의 다음 카드는 무엇인지 쟁점 토론에서 살펴봅니다. 한 주간 정치권 이슈를 진단해보는 쟁점 토론,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훈식 동국대 교수, 이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상당수 언론이 좀 한판 승부 결전을 예상했는데 일단 빗나갔습니다. 다시 좀 뭘 철수한 것인지 아니면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인지 여러 관측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교수님? 네, 언론에서 이것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 행태를 봐서는 혹시나 해도 역시나 옛날처럼 그런 정치 패턴을 바꿀 수가 없는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재반박을 하고 지방으로 집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패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를 하는 것은 과거에 YS가 중앙당의 3당합당 이후에 지방에 가서 아버지 집에 거제도에 가서 집거한 적은 있지만 YS는 큰 정치인이었고 정치인 캐리어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지 세력이 상당히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세력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그 취약점이 안철수 의원이 말을 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를 따를 수 있는 당내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저는 송호창 의원 같은 분이 20명 정도 되면 문재인 대표와 이런 주고받기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준 오늘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네, 강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안철수는 당내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바꿔 말하면 바로 탈당으로 가기 전, 현재까지는 바로 탈당한 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좀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어쨌든 기존의 혁신안을 유지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답변은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하면서 지지세를 규합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안철수 의원이 얼마만큼 동의하고 당원들이나 특히 의원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본인이 칩거하든 칩거하지 않든 저기 저 뜻이 맞다. 또 혁신전당대회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내 의원들 사이에나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의견과 안철수 의원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더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까운 두 분 다에게 안타까운 현실은 두 분 다가 정치력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국면은 당내 투쟁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자신만의 이제 명분 쌓기를 계속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정치부 기자분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옛날에 YS나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오신다 하더라도 지금의 야당 상황은 타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마 딴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이제 초선 의원이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다 사실 의회 정치의 경험이 오래된 분들이 아니고 다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서로 응답하라고 하는데 응답은 제대로 오지 않고 소통의 방법,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으로 저희는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당도 긴장감을 잃고 좋은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서로 좋은 후보를 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국민한테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망이 쌓이는 게 아닌가. 이제 자신은 자신만의 명분을 쌓아서 탈당을 할지 당내 투쟁을 할지 백의종군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력은 크게 꺾인 상황이고 어떤 존재감도 잃고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문재인 현 대표는 문재인 대표대로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당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또한 총선을 앞두고 또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서요.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희용 박사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대변인이신데 좀 착잡하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불과 이제 며칠 전이죠. 12월 3일 날 그 문재인 대표가 성명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 첫 줄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이제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상황은 이제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당에 있는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선언 이후에 당 내외의 기류 변화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우리 소위 뭐 비주류 분들 모였는데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2월 전대 이후에 4월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지속적인 어떤 뭐 흔들기 비주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정면 돌파하겠다고 재신임 카드를 냈었고요. 근데 재신임 카드를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간이 의결을 거쳐가지고 또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흔드는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문한방연대를 제안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문한방연대가 사실상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꺼낸 카드가 사실은 그러면 원점에서 내가 선출된 그 당대표로서의 권한, 그 다음에 이것을 혁신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을 전격 수용해서 내 책임하에 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철수 대표가 혁신 그 전대를 또 한번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뭐 실무 절차적인 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전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대 소집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 당원 당규상에 보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아니면 전국 대의원 3분의 1 이상, 3분의 1 지금 한 14,000여 명 되니까 한 4,5천 명 정도의 그 소집 요구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혼자 이 전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없다. 뭐 네, 이런 그런 뜻이죠.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 과정이 이제 그 뭐 문과 안의 어떤 핑퐁 게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히 당에서 좀 질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쪽에서 또 헤아려서 좀 판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야당은 예를 들어서 보수는 부패로만 하고 진보는 분열로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치열한 권력 투쟁은 해야 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먼저 문제를 던진 겁니다. 첫째는 지난 보궐선거 때 민심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친노 패권을 청산하면서 사퇴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를 키워왔고, 안철수 의원도 과연 문재인 대표를 사퇴하라고 할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대표 경선에 나가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지, 지난 보궐선거, 지난 선거 때 김한길 대표와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한 분이 또다시 문재인 대표도 사퇴해서 다시 나가서 같이 경쟁하자는 그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은 두 분만의 문제일 뿐더러 야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루한 그런 실증, 그런 것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병살타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야권이 두 분만의 그 지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안철수 의원의 의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갈 테니까 안 대표 어떤 선택을 빨리 내려달라, 뭐 탈당을 하든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든 그런 그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결단을 요구할 거라고 좀 장 교수님께 전망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이미 결단을 하신 거예요. 혁신전당대는 없다고 이미 결단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왜 이게 당원과 의원들의 지지자 이런 흐름들이 되게 중요하냐고 전 분석을 했냐면, 사실 현재 지도부에 최근에 이제 오용식 최고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동의한다면서 몇 분의 지도부가 더 사퇴한다면 지도부는 자연스럽게 와야 될 것이고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나 전당대회 소집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을 동의한다면 사퇴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표의 뜻이 맞다라고 하면 사퇴하는 분들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의 흐름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안철수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본인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이제 치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제 당내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즉 당원들 사이에, 의원들 사이에,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형상으로 이 그림들이 움직여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보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정치력의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그 정치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좀 어려워지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쪽 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편을 드는 것보다 양쪽 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에 좀 공감이 되는 것은 둘 다에게 솔직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중요한 대선 주자고 자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둘 다 다치고 있는 국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문안박 연대를 사실 문재인 대표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보면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분들 야당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는 야당에서 대선에 있어서는 2017년 대선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해서 해이한 태도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 문안박 연대처럼 그 야당의 대권 주자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선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총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내 투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내놓은 게 그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혁신전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게 여당에서 봤을 때 정당 역사상 그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뭐 문재인 대표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첫째 지도부가 당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지도부가 붕괴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전국 선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패배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도부 내의 붕괴, 그러니까 선출직에 있어서 최고위원들이 뭐 과반 이상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건 그거겠죠. 문재인 대표 얼굴만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심화돼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당내 선거를 통한 지도부가 어떻게 붕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볼 때 이제 대선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총선에 있어서 내 사람을 심겠다. 어떤 이런 권력 투쟁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비춰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서로 커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봉합이 되기 어려운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국민들께서 사실 제일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야당끼리 싸우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국민들이 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당내에서 친노 비노 싸우지만 우리가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싸우니까 사실 그동안 지켜본 겁니다. 지켜봐 왔는데 지금 당내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분들은 사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분명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12월 3일 날 본인의 결심을 밝힘으로써 일단 일단락되었다. 그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바로 입장을 내실 것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가 사실 좀 더 숙고해 보시겠다는 입장으로 사실 선회를 하셨어요. 그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안이기 때문에 좀 더 숙고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 총선을 앞두고 이 우리 당 지지자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당을 걱정해주는 국민들이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논리와 명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논리와 명분 싸움을 뛰어넘은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또 발생할 것이지만 오히려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 사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가 엊그제 사퇴를 하지 않고 이대로 총선까지 가겠다. 이런 과단한 어떤 그 대표의 권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나도 사퇴하고 다시 전대에 나가서 혁신 전대 치르겠다. 그러면 대표의 이상이라든가 대표의 무슨 권위가 뭐 있겠습니까? 정치는 말이지만 아무리 말이지만 대표의 말은 엄청나게 무거워서
그것을 본인이 대표의 입장에서 했으면 그것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두 분 다 어찌든 정치적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 상당히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는데 여기에서 사퇴하러 가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탈당할 수 있는 것밖에 앞으로 방법을 남겨놓지 않고 정치적 퇴로 없이 자충수를 두고 떠났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탈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들한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실망감, 레토릭 정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이 이 여당 상황은 많이 아시는데 야당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건데 이제 사실 이제 되돌아보면 지난 4년 전만 딱 되돌아봐서 이맘때가 어땠냐면요. 야당이 당시 이제 손학규 당대표가 밖에 있는 혁신과 통합, 소위 이제 친노그룹에는 혁신과 통합과 한국노총을 통합하겠다는 전당대회를 12월 달에 엽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크게 반발하면서 탈당을 한 해 만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통합을 하고 1월 달에 전당대회를 치루어서 같이 통합된 전당대회 한명숙 대표 체제로 진입해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보통 역동성,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역동성, 나쁘게 말하면 아까 이제 분열의 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늘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시끄러운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 또는 제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게 새벽이 오는 어둠인지 아니면 밤으로 가는 어둠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지지자들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난하게 되는 게 약간 두려운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당내 투쟁 또는 뭐 어떤 노선의 투쟁 또는 혁신의 투쟁은 좀 지속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 두 분의 싸움이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어야 되는데 약간 국민들이 볼 때는 둘이서 계속 핑퐁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진정성을 사실 가져야 된다.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일이라도 말입니다. 예컨대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찾아가는 거죠. 뭐 이러면 또 사실 또 옛날엔 이런 정치가 좀 있었거든요. 뭐 탈당할 것 같으면 찾아가서 그의 명분을 더 없애고 또 안 오르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냥 성명서, 기자회견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지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성명 발표문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본인이 짧은 정치 역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통합을 지향해 왔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창당을 주도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탈당까지 가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좀 이게 실제로 벌어지기도 어려운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야당 패널들은 탈당 안 한다. 또 여당은 탈당해야 한다 아니면 탈당할 것이다 그런데 저 현장 기자들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요. 탈당할 것 같다. 뭐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공개적인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오늘. 근데 그게 제대로 탈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정치 기자들은 오히려 탈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래서 명분을 쌓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본인도 여파는 생각을 하겠죠. 야당 지금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 싸움은 수도권의 총선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뭐 천정배 의원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어떤 연대를 형성하든 그렇지 않든 후보를 낼 수밖에 없을 텐데 수도권에. 그렇다면 사실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는 모양새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에 있어서 패배 책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탈당해서 뭐 연대를 하는 의미가 없어 보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 그리고 또 그런 고민도 있겠죠. 사실 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세력을 확인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근데 따라가는 현역 의원이 별로 없다? 이러면 안철수 의원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당하기 전에 좀 전에 강 교수님하고 저하고 말씀했습니다만 이 지도부를 붕괴하는 혁신전대, 통합전대를 하자고 했을 때 전대가 되기 위해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모이면 안철수 의원의 당내 세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당내 존재감이 보일 텐데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지금까지 좀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안철수 의원의 당내 존재감은 일단 없다는 게 또 확인이 될 테고요. 네.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도 아직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의도에 최근에 괴문건이 나돌았는데 뭐 22명이 동반 탈당할 수 있다. 사실상 뭐 괴문건입니다. 그 자체가.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열린우리당 창당 때도 민주당 나왔던 의원이 제 기억에 한 35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네. 집권 여당인데 네네.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시나요? 일단 이달 말에 당무감사가 끝나고 그리고 20% 컷오프를 지금 지난번 혁신안을 보면 20% 정도 컷오프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10가지 혁신안 중에서 3가지 뭐 범법 행위 그리고 재판 결과 나온 그리고 막말 이런 것들에 걸려서 하면 어차피 들이대면 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직을 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혁신안에 내가 제재에 딱 걸린다. 그러면 그걸 걸리기 전에 바로 이제 탈당을 하는 수순을 밟을 거고 지금 이미 밖에는 제 뭐 2당, 3당, 호남 신당들이 지금 둥지를 터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짜로 만든 집이지만 아직은 그런 집들이 있고 또 무소속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12월이 지나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필연적이다. 다만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만약에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는 세를 모으는 그런 실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결국은 사람과 세력, 이 동지들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제3신당에 가서 또 다른 그쪽의 정치적인 어떤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 힘을 실어주고 그쪽 세력에서도 나중에 또 팽을 당하면 나중에 안철수 의원의 어떤 새정치라든가 지금까지의 그 쌓아온 여러 가지 정치적인 캐리어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강 박사님, 좀 당에 남아서 좀 백의종군한다, 뭐 이런 불출마하고 좀 총선 이후의 상황에 뭐 대비하겠다. 뭐 일각에서는 어차피 지금 야당이 어려우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면은 자연스럽게 뭐 안철수한테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유일한 명분은 본인이 전당대회를 소집을 요구했는데 전당대회가 안 돼서 탈당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정당 역사상 드물죠.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어떤 정치적 명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 솔직히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이 주장하셨던 그 3대 혁신안,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 척결, 그 다음에 낡은 진보 청산, 그 다음에 인재 영입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다 수용을 한 상태거든요. 당원 당규에 다 반영하기로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기 탈당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오늘 또 제안하셨을 때 그 본인이 진단하고 있는 우리 당의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만약에 그 문재인 대표 체제 이유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선출된 당대표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가령 내후년에 있을 대선을 생각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문한방 연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가령 특정 후보를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이 없어도 안 되고 그죠? 그 문재인만으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 분이 모두 협력을 할 수 있는 구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좀 낮춰야 될 때는 낮춰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안철수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형국인데요. 일단 호남으로 가면은 일단 본인 지역적으로 가둬지기 때문에 확장성이 스스로 좀 줄어들지 않겠나 뭐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또 당에 남자니 좀 처지가 옹색해집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만약 교수님이 안철수라면 뭐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안철수라면 저는 정계 은퇴를 하겠는데
뭐 하여튼 그 안철수 의원이 우리 정치권에 던진 아주 큰 화두가 새정치입니다. 이 새정치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키워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레토릭이었는데 이것을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현실 정치에 정당판에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A로 갈 것을 그냥 C, D 이쪽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본질이 완전히 훼손된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았고 말은 혁신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레토릭 정치라는 비판도 사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내세우는 그런 혁신 그리고 새 정치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도를 가고 그리고 당내에서 과감하게 더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지낸 분이 떼쓰듯이 이렇게 과거 민주화 투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문재인 대표에 맞서서 그리고 자기 세력도 키워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표 친노계가 당에서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실적인 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무엇을 해서 내 세를 키울 것인가? 어차피 내가 힘이 있어야지 정당에서 내가 힘을 내 뜻대로 가고 그런 것들을 아직 체득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치열하게 당내 권력 투쟁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정치 연습을 더 많이 하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결론은 안철수 의원의 차기 행보는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야당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여당 내 상황도 잠시 뒤에 짚어봅니다.